2022 월드컵 16강전 한국 대 브라질 경기가 시카고 시간 5일 오후 1시에 펼쳐졌습니다. 시카고 한인문화회관에서는 월드컵 경기를 함께 응원하기 위해 대형 TV와 의자를 마련해 동포들을 초청했습니다. 평일 오후 시간이라 예년과 같은 호응은 없었지만 대략 70여 명의 한인 동포들이 태극 전사들을 위한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축구 강호 브라질의 벽은 높았습니다. 한국은 우승 후보 브라질을 맞아 전반 4골을 허용하며 무너졌습니다. 후반 전열을 가다듬은 한국인 백승호 선수가 골대 전방에서 중거리 슛을 성공시키며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틈틈이 브라질 수비진을 흔들며 위협적인 슛을 날렸으나 번번이 공중으로 떴습니다. 크로스로 넘긴 공도 있었지만 달려오는 공격수가 없어 아쉬운 찬스를 놓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아쉽게 8강 문턱에서는 졌지만 16강 진출이라는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경기 후 한인 동포들은 부상 가운데도 잘 싸웠다고 한국팀 선수들을 평했으며 이제 4년 후를 기다려야 할 것 같다며 아쉬운 마음을 달랬습니다. 오늘 21일 절기상 겨울이 시작되는 가운데 올겨울 가구당 난방비가 전국적으로 18% 급등했다고 CNN 비즈니스가 전했습니다. 이는 에너지지원관리자협회의 보고서를 인용한 것으로 올해 본격적인 추운 날씨가 시작되면 작년에 비해 난방비가 최대 28% 가까이 치솟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방에너지부는 국민 절반이 사용하는 천연가스 난방비 28%, 난방용 기름 27%, 전기는 1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사용 시 작년보다 $931, 기름 $2,354, 전기는 $1,359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에너지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확보되는 재원 $90억 달러를 160만 가구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주택 개량비에 할당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난방비 지원에도 저소득층이 추운 겨울을 극복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물가 상승에 기인한 생활비 압박 등으로 이미 저소득층들은 난방비는 물론이고 그로서리 비용, 공공요금 납부, 월세 납부 등에 이미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연장이 12월 1일로 끝남에 따라 일리노이주 운전자들은 서둘러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 총무처는 1일 이후 면허증 만료 면제가 끝났으므로 만료된 면허증으로 계속 운전할 경우 최대 $500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총무처 인터넷 공지에 따르면 12월 1일부로 만료된 운전면허증에 대한 연장은 더 이상 없다면서 마감된 면허증을 소지한 자는 빠른 시일 내에 갱신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온라인 갱신도 가능하며 운전면허국 DMV를 방문해야 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줄 것을 아울러 권고했습니다. 2020년 초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운전면허증과 주 신분증을 갱신하기 위해 DMV로 방문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차례 만료 기한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일리노이주 총무처 웹사이트 IRSOS.gov를 이용하면 됩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에 이어 미디어 업계에도 감원 바람이 분다는 소식입니다. CNBC에 따르면 미국 뉴스 채널 CNN이 400명 규모의 감원에 나섰고 미국 최대 신문사 가넷도 지난 8월에 이어 또 한 번 200명 이상을 해고하기로 했습니다. 워킹데드로 잘 알려진 AMC 네트워크스도 전체 직원의 20%를 해고하기로 하는 등 최근 주간 언론사는 물론 TV방송국,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해고한 직원만 수백 명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몇 년간 스트리밍 서비스에 막대한 돈을 투자했고 그 여파가 지금 재정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TV 시청자 감소와 경기 불황, 광고 수익 감소 현상까지 겹치면서 미디어 업계의 비용 부담이 극대화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고용시장이 여전히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 잠재적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업계 전반에 걸쳐 더 많은 기업들이 임원 감축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경고를 아울러 전했습니다.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탕감 프로그램 시행이 결국 올해에는 이루어지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를 연방대법원은 제8순회항소법원이 내린 학자금 융자 탕감 프로그램 시행 금지 명령을 해제해달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대법원은 내년 2월에 심리를 열고
학자금 융자 탕감 행정명령의 적법성 여부를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시행중지 명령 해제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 문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학자금 융자 탕감 시행이 어렵게 됐습니다. 결국 학자금 융자 탕감 시행 여부는 올해를 넘겨 내년에야 결정나게 된 것입니다. 지난 8월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학자금 융자 채무자 대상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해준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연내에 시행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학자금 융자 탕감에 연방정부 예산 4천억 달러가 필요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오면서 공화당 측의 반대 소송이 잇따라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공화 성향 6개 주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지난달 제8 순회항소법원이 전국적으로 학자금 융자 탕감 프로그램 시행 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 바이든 행정부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에 더해 지난달 10일 연방법원 텍사스 지법은 보수 성향 단체 일자리 창출 네트워크 재단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행정명령은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이날부터 학자금 융자 탕감 신청 접수마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결정에 불복한 바이든 행정부는 1심 법원의 결정을 일시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항소심에 제출했으나 지난달 30일 항소를 맡은 제5 순회항소법원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학자금 대출 탕감 시행이 법원의 연이은 판결로 계속 막히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당초 올해 말까지였던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 기간을 최대 내년 6월까지로 재연장하기로 최근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부채가 천문학적인 규모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국제금융협회의 보고서를 인용 10월 말 기준 전 세계 기업과 정부, 가계의 부채 총합이 290조 6천억 달러로 10년 전인 2012년 211조 4천억 달러 대비 37% 정도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 부채는 57조에서 66조 9천억 달러로 늘고 기업과 가계 빚도 10조 내지 30조 달러까지 급증했습니다. 이 같은 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최근 10년간 지속했던 저금리 기조를 꼽았습니다. 부채 규모의 증가율은 다소 둔화됐지만 문제는 지금이 연방준비제도를 포함한 각 중앙은행들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블룸버그는 부채 총액 중 상당수가 팬데믹 등으로 금리가 낮을 때 대출 등을 통해 발생한 것인 만큼 갑자기 빚 폭탄이 터질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그러나 언제든 취약점에서 문제가 터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급격하게 금리를 끌어올리자 국내 총생산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0%가 넘는 이들 국가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취약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달러 외채 비율이 높은 신흥국들도 금리 인상과 차입 비용 급증에 따라 크게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 캐나다, 말레이시아, 태국 등 부동산과 관련된 가계 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들도 위험군에 속합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한국의 레고랜드 디폴트 사태나 중국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인한 부동산 업계의 디폴트 속출 등을 주시해야 한다고 블룸버그는 평가했습니다. 기업 역시 위험지대입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내년 기업의 투기 등급 부채 연체율이 올해 2배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버팔로 그로브 주택가에서 지난 30일 발생한 사망 사건의 사망자가 알려졌습니다. 40대 부부를 비롯해 4살과 6살인 2딸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망한 남편의 60대 모친도 포함됐습니다. 가장인 안드레이 크리슬락은 아내와 2 자녀 그리고 모친까지 살해한 뒤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부인이 일하는 직장에서 부인의 안전을 확인해달라는 신고가 들어와 집을 수색하러 갔으나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현관문을 부수고 집 내부에 들어가 사체 5구를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 기록에 따르면 사망한 아이들의 모친은 남편과 이혼 절차를 수습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에는 남편의 접근 금지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 버팔로 그로브 경찰은 그 집에도 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은 부부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으며 남편이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면서 부인은 경찰에 신고하는 등 최근 부부간 갈등이 고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